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오피스 시장이 전반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유독 강남이 눈에 띄게 거래가 활발해진 모습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피스 투자 시장에도 온기가 돌며 강남과 도심권역 등 교통과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고공행진하며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가 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장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공사비가 사상 최초로 8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부터 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손피 거래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뒤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석 변경에 따라 매수자의 부담액이 급격히 높아져 분양권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때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조금은 주춤해진 모양새지만 또 그 안에서 구축 단지의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신축 단지들을 좀 중심으로 전셋값이 멈추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구축 아파트로 전세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축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기이한 현상. 전셋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나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면 과연 내 집 마련 계획은 언제쯤 해야 하는지, 계속 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또 많으실 겁니다. 이런 다양한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에요. 25년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해드렸는데, 그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좀 시장이 좀 이제 침체기에 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수요로 진입하기보다는 전세라든가 월세로 눌러앉는 수요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25년은 전세라든가 월세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이제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구축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은요.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꺼번에 특히나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동 쪽에서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죠. 이제 대규모로 이제 그 신규 아파트 단지 내들 전세들이 많이 쏟아 나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 보니까는 좀 전세가가 조금 약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이제 전세는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에 대한 전세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는 상당히 좀 강세를 띨 겁니다. 즉, 근데 우리가 임대가가 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매매가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봤을 때 상저하고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반기는 좀 침체기, 또 하반기에는 또 이제 상승기,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 특히나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물가, 이제 고성장 시기는 끝났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걱정하시는 게 지금 너무 물가가 올라요. 이거를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거죠. 이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떤 A라는 제아의 가격이 지금 1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좀 이따가 이제 만약에 9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A라는 제아를 사질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 심리도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생산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가 악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 예, 은행에 돈을 넣어놓게 되면 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물자산, 뭐 부동산이라던가, 뭐 주식이라던가, 뭐 등등등, 뭐 금, 은 이런 이제 투자자의 우리가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 물가 상승률하고 예금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항상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실물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완벽한 저성장 국가로 이제 들어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물 자산은 꼭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동산, 제가 오늘 이제 부동산 방송을 하지만 특히나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찌됐든 내가 부동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거주할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내가 자산을 좀 많이 불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내 자산 증식에 대해서 좀 이제 부동산 쪽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좀 이제 바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이제 자산 증식에 대한 이제 고민이겠죠.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이제 주택이라던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소액으로 또 투자를 해놓고 어떻게 내가 시세 차익을 또 거둘 수가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예,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실물 자산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해도 이 실물 자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막상 부동산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상담도 도움드리고 또 소액으로도 이 실물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바로 내일 진행 예정인데요. 대표님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민족의 대명절 이제 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설 이후에 예, 시장 전망 당연히 제가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소액 투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게 어떤 지역에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관심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입지입니다. 자, 뭐냐,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지역에 어떤 정비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하던 어찌됐든 내가 시간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입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틀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최근에 보면 지금 공사비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역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공사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강남에서 재건축 하나, 예, 강북에서 재건축 하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 예,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틀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더라도 상급지가 될 수 있는 뭐 강남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심권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놔야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도심권이나 강남권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액으로 한 1억 정도 선에서 1억 정도 선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지역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만 투자를 해놓으면 내가 좀 비교적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또 시세 차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또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액 투자하면 이제 빌라를 하잖아요. 자, 빌라 같은 경우가 지금 투자하기가 상당히 지금 좋아지는 지금 환경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신축 소형 주택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주택수 제외라는 27년 말까지 주택수 제외라는 게 지금 또 있고요. 또 이런 또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도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주택임대 사업자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줬던 혜택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가 지금 이제 주택시장에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과세, 이제 거주주택에 대한 이제 비과세입니다. 자, 뭐냐? 내가 A 주택을 갖고 있고 B 주택을 이제 임대사업자를 묶어 놓으면 내가 A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2년 거주를 하면요. 내가 이제 이게 바로 그 이제 거주주택에 대한 이제 비과세 혜택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예전에는 이거를 무한정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A 주택 팔고 또 다른 주택 사서 또 거주하면 또 무한정으로 줬는데 이거를 중간에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평생 1회로 이제 중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 25년 도에 그러니까 1월 16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그게 바뀔 겁니다. 지금 뭐냐? 예전처럼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바뀝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세제적인 혜택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하기가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공부해 보시고요.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도 많이 누릴 수 있고 세제적인 혜택도 받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많이 좀 변했으니까요. 이거에 맞춰서 좀 투자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설 명절이 지나야 확실한 2025년이 시작됐다라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봄 이사철 그리고 내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화성시청역 앞에 네. 새로 그 신안산선이 내년에 개통되어 있는데요. 서희 시타일스 3차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2년 됐는데요. 네. 2년 만에 처음에 이사 올 때는 3억 4천이었는데 지금 5억 2천까지 매매가 호가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 인근에 회사들이 상업단지가 많아서 10년 정도는 거주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에 와서도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 매매를 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렸다가 2, 3년 뒤에라 그때 오르지 않으면 그때 저는 매매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화성시청역 인근의 이 스타일스 3차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쨌든 좀 장기간으로 이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 하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내가 매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좀 기다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나 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2년 차라고 했죠? 네, 2년 차예요.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 입주할 때보다 지금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한 1억 5천 정도 올랐어요. 예. 뭐 이거 지금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가 직장을 여기 좀 다니고 계시니까 그냥 좀 편하게 좀 거주의 목적이 좀 크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예. 근데 부동산은 근데 이왕이면 좀 투자에 대한 목적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게 맞는데요. 예. 그 실상이 제가 예. 인천에도 오피스텔도 있고 네, 네. 서울에 집을 살 계획이 있어서 이것까지 음. 사면 이제 취득세가 가증이 되다 보니까 아, 지금 오피스텔 가지고 있고 지금 서울에도 집이 있으세요? 집을 살 예정이에요. 집을 살 예정이시라고요? 그건 이제 예. 투자용으로 지금 사 놓을 예정이세요? 네, 네. 투자용으로. 네. 지금 어디 보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보고 있는 데에는 자양 사동 쪽이 신속통합기획 자양사동 거기 10억 투자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자양사동 거기 10억 투자인데 가능하시겠어요? 10억 투자 가능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답변 좀 드릴게요. 예. 네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아파트도 지금 많이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신안산선 이제 호재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신안산선 호재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 또 화성 주변 지역으로 지금 이제 뭐 공장들, 일자리들이 지금 많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냥 거주 목적이면 저는 그냥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투자에 대한 가치가 크면 매수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서울 외곽에는 택지 개발 지구가 있고요. 예,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일산이라던가 분당이라던가 판교라던가 이런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신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택지하고 이제 신도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이 들어가요. 지금 뭐냐? 네네, 맞아. 네. 지금 뭐냐? 얘는 그러니까는 계획된 도시라는 거죠. 그죠? 예.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좋죠. 그렇죠. 예, 인프라도 좋고 학군도 좋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상권도 좋고 이런 인문 환경도 상당히 좋고 그죠?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2기 신도시부터는 이 신도시에 또 판교 같은 경우 또 이제 자족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일자리들. 네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기 신도시부터는 이제 자족 기능도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사실 신도시는 가서 이제 살아보시면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살기가 상당히 좋아요. 살기가. 네. 자, 그런데 이 택지는 뭐냐면 이렇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거만 개발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여기 지금 화성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은 여기 지금 택지 개발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네,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를 보면 가격 상승률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데가 경기 남부권이잖아요. 네. 분당, 판교, 용인 쪽. 그죠? 네. 예, 여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죠. 그죠? 네, 맞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남부권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죠? 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죠? 자, 네. 그런데 우리가 경기 남부권에서도 분당이나 판교는 비싸요. 그죠? 네, 너무 분당이나 판교는 비싼데 동백이라던가 이런 데는 상당히 싸요. 예. 여기 택지 개발 지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여기는 비싸죠. 네, 비싸요. 자, 경기 남부권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경기 남부권마저도 이래요. 우리가 서울 외곽에서는 경기 남부권이 가장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은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택지 개발 지구예요. 그럼 가격이 최근에는 좀 올라줬어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겠죠. 그죠? 앞으로도요? 예. 자, 그럼 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울 외곽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거는 경기 남부권인데 경기 남부권을 봤을 때도 신도시하고 택지 개발 지구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경기 남부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신도시보다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택지 지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가격 상승률이 그만큼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10년을
10년 동안 어차피 내가 여기 거주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전세로 살기에는 뭐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근데 제가 염려돼서요. 봤을 때는 소폭 가격 상승은 가능해요. 아, 네. 왜 신안산선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럼 네. 얘 그냥 매수하세요, 그냥. 내가 여기 10년 동안 지금이라도요? 살아야 되는데 맨날 지금 뭐 전세예요? 네, 전세에 살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전세 다니니까 전세 맨날 뭐 올려주고 뭐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네. 매수하세요. 그래도 소폭 가격 상승은 돼요. 예, 손해는 안 봐요. 예, 손해는 안 보니까 매수는 하세요. 아,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지금 매수하세요. 예, 아,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지금 아까 서울 쪽 있죠, 그죠? 네. 서울 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양사동 여기는 네. 제가 한 5년 전, 4년 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지역이에요. 1, 네네. 2억 투자할 때. 지금 여기 신속통합기에 대해서 지금 10억 투자해요. 아, 네. 예, 지금 4, 5년 전에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1, 2억 투자할 때. 예, 자양사동과 한강변 라인들. 예, 근데 네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투자하기는 좀 부담이 되실 거 아닙니까? 아, 부담스럽죠. 네, 지금 자양사동 그럼 얼마인지 아셨는데요? 아니, 7억 정도면 투자하고 싶어서. 우리 선생님은 7억 정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투룸 기준으로 한 10억 선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기면 가능하죠. 그죠? 네, 저는 전세기면 저도 끼고요. 가능한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네. 전세 못 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을 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도 여기 동일 시군구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도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는 근데 요런 지역 말고 제 방송 저희 그 팍스 TV 이제 방송 보다 보시면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기해 드리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이렇게 대만한 지역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어차피 여기 지금 여기서 계속 10년 동안 거주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양사동만큼 갈 지역 내가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다 오른 데 말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지역도 많아요. 한 1, 2억 정도 들어가서. 음, 예, 그러니까는 자양사동이 1, 2년 전에, 아니 4, 5년 전에 1, 2억 투자가 지금 이 정도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자양사동처럼 이렇게 될 만한 지역에 지금 1, 2억 정도 투자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지역은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면 나옵니다. 네. 예, 꼭 근데 다른 요일보다 수요일 방송을 잘 보셔야 돼요. 아, 네네. 예,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이죠. 예, 오늘 수요일이에요? 예, 수요일 날, 1시부터, 예. 아, 그리고 하나 네.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아, 예, 여기 화성시가요, 특례시로 1월 네. 1일부터 네. 선정이 돼가지고요. 네. 지금 구청이 생긴다고, 네. 4개의 구청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네, 동탄의 반송동에요. 네, 1019-그 네. 동탄 고등학교 앞에 단독주택을 매매를 했어요. 1년 전에요. 단독주택을요? 예. 네. 네. 그쪽에 그 구청이 생긴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는데요. 네. 그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구청 바라보고 지금 팔아도 되는 건지 투자로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게 투자용으로 궁금하거든요. 보시면 안 돼요. 외곽 지역은. 아, 동탄. 간단해요. 예, 간단하게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화성이라는 데는 지금 앞으로도 땅을 쓸 수 있는 땅들이 많죠. 예.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더 유입이 돼요. 예, 그럼 또 택지로 지정해 줄 지역들이 많죠. 땅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네네.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그만큼 이상의 땅을 공급을 그러니까 토지를 그러니까 택지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이런 지역이에요. 지금 뭐냐? 네. 우리가 토지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야, 그러니까 인구는 유입이 되는데 토지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야, 또 즉 토지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라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그런데 여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토지에 대한 공급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할 때도 많고요. 네.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가격은 이제 초기 때는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같이 지속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걸 네.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간단합니다. 물건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즉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즉 그런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그죠? 아, 네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모로 부동산 투자도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실거주할 아파트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조언과 함께 투자 목적으로 보셨던 서울의 투자 계획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어느 지역으로 바꿔야 하는지는 저희 방송 중간중간 또 좋은 지역도 일러드리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는 영등포구랑 용산구에 아파트를 한 개씩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 보유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요. 네,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실까요? 영등포구는 당산 삼성레미안 4차구, 용산구는 건영한가람이요. 아, 어디에 거주를 좀 하고 계세요? 지금은 당산 삼성레미안에 거주하고 있지만 2달 뒤에 건영한가람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 아, 네. 우선 다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말씀 주신 영등포 당산 삼성레미안 4차 아파트 거주는 지금 여기 하고 있고 곧 있으면 또 보유하고 계시는 용산구 건영 한가람 아파트로 이사를 가실 예정인데 이 두 개를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순수하게 그냥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저희 아나운서가요 반 전문가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다고. 네. 예, 부동산 방송 오래 하셔갖고 반 전문가입니다. 네. 예, 어떻게 좀 답이 되셨습니까?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예, 궁금해서요. 좀 더 제가 이제 거기다가 양념을 좀 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드릴게요. 예, 네.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자, 우리가 영등포구 내에서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 있고 여의도가 바로 인접한 여기 당산동이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그죠? 네. 예, 여기에서도 가장 대장주 아파트가 어디냐? 우리 시청자에게도 보유하고 있는 이 당산 레미안 4차예요. 초역세권, 대단지. 그죠? 네. 연식은 있지만 연식은 한 지금 20년 됐죠? 그죠? 네. 예, 연식은 됐지만 얘가 가장 대장주 아파트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얘 보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얘 이거 30평형대예요, 40평형대예요? 43평이요. 아, 43평짜리. 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자,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당산 레미안 4차는요. 그냥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예, 그냥 평타 이상은 됩니다. 예, 평타 이상.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 특히나 주택 가격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은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3도심이 어디예요? 여의도 바로 옆에, 그죠? 네. 지금 여의도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예요? 강남. 도심이요. 네. 네. 예, 강남. 그러니까 강남. 그 또 네.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중구하고 종로 원도심이잖아요, 그죠? 네. 자, 2호선 타면은 원도심으로 가, 그죠? 네. 9호선 타면은 여의도하고 강남 접근성 좋아, 네. 그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가 입지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네.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행에 또 직주 근적도 중요하지만 인문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여기가 학군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애 키우고 계세요? 네. 예, 여기 지금 자녀분들이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죠? 초등학생이에요. 예, 애들 다 목동 안 보내세요? 학원가로? 네, 보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다 일로 보내잖아요. 목동 학원가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목동 학원가 이용하기도 상당히 좋고, 그죠? 그래도 네.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네. 예, 괜찮은 아파트니까 보유하시고요. 자, 네. 그 다음에 뭐 근데 양도소득세는 뭐 상관없으세요? 오래 가져갈까 싶은데 전망이 좋다면 그게 궁금해서. 오래 가져갈 거는 용산은 오래 가져가야 되는 거고, 예, 네. 예, 건영 한가람, 예, 네. 뭐 양도소득세는 뭐 나중에 그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예, 네. 저도 시간 없으니까. 자, 여기 지금 건영 한가람, 그죠? 네. 예, 네. 건영 한가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촌역 바로 앞에 있죠, 그렇죠? 네. 얘는 지금 이거 리모델링으로 풀죠, 그죠? 네. 리모델링으로 푸는데 이 건영 한가람이 이 건영 한가람이 그 리모델링으로 푸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요, 여기가 네. 이 건영 한가람 옆에 이제 강촌이랑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소형 평형대 비율, 그러니까 20평형대 비율이 높아요. 네. 20평형대 비율이 높아요. 여기다 20평 다 복도식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요, 이렇게 네. 복도식이 리모델링 하기가 제일 좋아요. 면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건영 한가람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이제 지금 푸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투자라는 건 이런 거죠. 투자라는 거는 자, 네. 제가 항상 요즘에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부동산은요. 용꼬리보다는 뱃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용꼬리가 좋아요. 네. 예,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나중에 부촌이 되는 지역을 먼저 길목을 선점하면 되거든요. 좀 쌀 때, 그죠? 네. 지금 여기가 이런 지역이에요. 네. 용산에서요. 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전체로 보면, 자, 전통의 부촌. 전통의 부촌이 어디입니까? 강남 3구죠. 네. 예, 거기에서도요. 반포, 압구정, 청담, 삼성이 전통의 부촌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신흥 부촌은 어디냐? 그게 강북에 있습니다. 네. 어디냐? 하나가 성수. 그죠? 네. 성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시청자님 지금 갖고 계시는 이제 동부이청동 라인부터 한남동 라인까지. 여기가 네. 이제 강북의 신흥 부촌이에요. 네. 얘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한남뉴타운 개발되고 동부이청동 일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다 추진되고 이러면 여기가 네. 부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금도 선호하는 지역인데 앞으로 더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네. 자, 거기에다가 용산이라는 지역은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다가 아까 부자들이 들어올 적에 내가 먼저 선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네. 거기에다가 뭐냐면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돼요. 무임승차. 네. 무임승차. 즉 프리라이더가 잘 되셔야 되거든요. 자, 뭐냐? 네. 내 돈 안 들어가는데 주변에 민족공원 앞으로 크게 생겨요. 대한민국의 네.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그죠? 네. 내 돈 안 들어가는데 옆에 용산 9.5주구 개발돼. 내 돈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용산의 단점이 뭐냐면 강남이랑 바로 앞이지만은 강남으로 가는 그 대중교통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내 돈 안 들어가는데 일로 신분당선 바로 연장돼. 네.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좋은 아파트인데 투자 가치는 건영 한가람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예. 두 그러니까 둘 다- 아파트 모두 네.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아, 이건 리모델링과 용적률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서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용적률이 그 낮았으면 재건축으로 갔겠죠. 당산 삼성내면도 용적률이 높은데 아, 괜찮을까요? 얘는 당산 내면 얘는 2003년인가 한 20년 되지 네.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예, 아직 그 재건축 멀었잖아요. 그죠? 네. 얘는 네. 이런 거죠. 지금 얘가 용적률 높죠. 그죠? 네, 네. 예, 용적률이 높긴 하지만은 나중에 입지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또 규제를 완화를 해줘요. 최근에도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도 역세권 재개발 하잖아요. 네. 역세권 재개발은 뭐예요? 용적률 상향시켜 주잖아요. 그죠? 네, 네. 얘 지금 뭐예요? 내미한 4차. 역세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셨네요. 고민할 필요 없이 투자성 모두 좋다. 계속 가져가도 된다고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자, 요즘은 뭐니 해도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금액에 맞춰서 투자처를 찾다 보면 계속 외곽으로 밀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려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 이 도심권에 과연 내 돈으로, 이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좀 해결해보는 강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동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돈이문 노타운의 경희궁자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희궁자이. 예. 지금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비쌉니다. 지금 우리가 송파가 비싸다고 아시잖아요. 예, 송파에 헬리오시티 있죠? 예, 가락시형 재건축한 요 아파트보다 33평대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가격이 더 높아요. 예. 근데 강북에 입지를 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제2의 경희궁자이가 될 지역을 소액 투자를 해놓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많이 보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큰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되거든요. 큰 그림.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종로, 중구 이제 도심 지역이에요. 아까 이제 원도심, 여기가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죠. 원도심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포 쪽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북아연 뉴타운이거든요. 예,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주거벨트가 좋잖아요. 이제 뉴타운으로 이제 또 개발이 됐으니까. 근데 아이언 부가연 뉴타운이 있고 여기에 조금 규모가 작은 도니문 뉴타운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경자, 이제 경기공자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거벨트가 클수록 사실은 선호도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대단지 아파트를 더 선호하듯이 또 가격이 비싸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아파트 주거벨트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한번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여기 아이언 뉴타운의 대표적인 아파트, 이제 마레프라고 하죠.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33평 기준 한 20억 정도 갑니다. 자, 그런데 규모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요 도니문 뉴타운, 이 개발된 경기궁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 얼마 나왔어요? 25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면 아까도 제가 다른 시청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만큼 이제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일수록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어떤 거냐면 주간 인구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간 인구 지수. 지금 뭐냐? 주간의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일자리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강남 3도심이 강남이랑 이제 영등포 일대 이제 이렇게 3도심인데 자, 강남 같은 경우는 자, 주간 인구 지수가 193이에요. 즉 야간에는 100명 살고 있는데 주간에는 193명, 그러니까 93명이 더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 같은 경우는 143입니다. 그다음에 서울 평균은 109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종로 있죠. 종로는 245예요. 예, 강남이나 다른 도심에 비해 월등하게 높죠. 근데 원도심에서도 또 종로보다 중구는 또 321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 중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이언 뉴타운이나 이런 주거벨트가 큰 지역보다 주거벨트가 더 작은 경기궁자이가 가격이 높은 이유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직주 근접이 좋은 종로에 인접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수요도 많고요. 예. 자, 그러면 제2의 이제 경기궁자이가 될 지역들은 바로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도니문 뉴타운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경자, 예. 그냥 줄여서 그냥 경자라고 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도심권이에요. 여기 신당동 보세요. 신당동이나 강의동 일대. 여기가 신당동, 그 다음에 광희동 일대거든요. 자, 입지 어때요? 도심하고 예, 도심 접근성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요 강남 접근성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헬리오시티보다 가격이 비싼 경기궁자이보다 신당동의 입지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지역이 왜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냐? 아닙니다. 벌써 요 지역 내에서는 벌써 재개발 시작해서 2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많아요. 예. 그래서 요 지역의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왜? 강남 접근성에, 예, 강남 접근성에 지금 도심 접근성에,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용산이랑 또 인접을 해 있죠. 용산이랑,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입지가 좋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기 신당동 일대를 보면 벌써 여기 신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33평 지금 예상하는 시세가 대략적으로 한 21억에서 2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당 19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여기는 이제 신통기획으로 지정됐거든요. 여기는 보통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신당역 더블 역세권, 청구역 더블 역세권, 약수역 더블 역세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트리플 역세권 다 역세권이라는 거죠. 여기는 어떤 지역, 모든 지역이 다 역세권입니다. 왜? 도심이니까. 예, 도심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신당 13구역, 제가 이제 여기 팍스경제에서도 신당 이쪽에 예전에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당 19구역이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당 13구역도 여기도 이제 신속통합계획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한 해에만 한 2억 정도가 올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면 하더라도 1억에서 1억 5천 투자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3억 이상 투자입니다. 왜?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가 개발이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도요,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트리플 역세권. 여기가 이제 광희동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가 개발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장충초등학교 주변. 예.
여기는요. 자 보세요. 숲세권. 지금 장충당공원 바로 옆이죠. 숲세권에 초품화.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 다 역세권이긴 한데,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은 뭐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강남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여기 약수역 3호선 라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정거장이면 강남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어때요? 그러니까 신당동 일대 같은 경우 숲세권, 역세권, 숲세권에, 역세권에, 그다음에 강남 접근성에, 그다음에 초품화에 상당히 입지가 좋죠. 그죠? 예. 예, 아까 경기공자이하고 비교해봐도 훨씬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되려면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맞아야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소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30년 노후도 60% 이상이 돼야 재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지금 이제 장충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장충초등학교인데 여기에 지금 법적인 노후도를 한번 따져보면 지금 거의 72.92%가 나옵니다. 72.92%. 우리가 60%만 되면 되는데 노후도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2억 이하 투자로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조만간에 얘기가 나오면 가격이 확 뛰어오를 지역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최소한 신속으로는 아마 1년 내에 얘기가 나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요, 여기는 역세권 개발도 또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신당동에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서울에서 주간 인구 지수 가장 높은 지역 어디냐? 중구. 자,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 예, 도심권의 마지막 남은 그냥 입지 아니에요. 황금 입지입니다. 황금 입지. 예, 황금 입지에다가요. 예, 아까 보셨던 가칭 신당 13구역이 작년에 신속통합계획 이수로 해서 2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해동 일대 지금 장충초등학교 주변은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에요.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입지도 좋고 노후도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장충초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서도 최상인 입지죠. 숲세권의 초품화의 강남 접근성에.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재개발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역세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역세권 개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 장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강의동 일대는 옆반경 350m 이내 다 들어갑니다.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역세권 개발은 약간 좀 이게 법정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라던가 이게 좀 까다로운데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법정 요건까지도 예, 충족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역세권 개발까지도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죠. 역세권 개발.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역세권 개발의 법정 요건이 옆반경 350m 이내, 예, 그 다음에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 이하 가소필지 비율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법정 요건까지도 이렇게 충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까지도 예,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지역적인 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지역적인 분석을. 사실 이거 지금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더 이제 자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자양사동에 지금 4, 5년 전에 투자했었으면 1억이면 투자했는데 지금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입지에 시간을 먼저 투자해서 선점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선점을 하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입지들은 서울에는 재개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강의동이나 신당동 일대 상당히 좋은 입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강남권에도 또 소액으로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이번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제가 현장에서 예,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세미나에서 제가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네. 두 군데를 생각해 준 데가 있는데 네, 갭 투자로 어떤 게 괜찮은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을까요? 노원구 월계동 한진 하나 그랑비라고요. 네,
서대문구 신촌 럭키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갭 투자로 좀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월계동의 한진한화 그랑빌 아파트 그리고 서대문 신촌 럭키 아파트 어디가 조금 더 투자 가치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아,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신촌 럭키랑 그다음에 월계동에 이제 한진 아파트요. 네, 그 3,000세대짜리, 그죠? 네, 예, 석계역 앞에 있는 거.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내가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내가 투자한 아파트도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주변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데가 좋아요? 20억짜리 있는 아파트가 좋아요? 20억짜리야. 예, 그러면 신촌 럭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맞잖아요. 자, 이렇게 네. 보시면 되죠. 여기 한진 하나그랑빌은 여기에 있고요. 석계역 더블 역세권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3,000세대 이제 대단지예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옆에가 장인뉴타운 있죠. 네, 예, 장인뉴타운인데 여기가 지금 33평대 가격이 대략 한 12, 13억 선. 그죠? 예, 입지 네. 괜찮은 데는. 그죠? 예. 또 입지 떨어진 데는 한 11억 선이고요. 예. 네. 야, 옆에 이제 장인뉴타운이 인접을 해 있고 아까 신촌 럭키라고 그랬죠? 그 이대역 네.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대역 앞에. 자, 이대역 앞에 보면 여기 지금 신촌 럭키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입지가 자, 신촌 럭키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대 바로 앞에 있고 연대 바로 앞에 있고 이대역 인접해 있고 여기는 뭐예요? 옆에 아이언드 타운이 인접을 해 있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이언드 타운은 아파트 가격이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을 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한 20억 정도 33평 기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옆에 있는 장인드 타운은 얼마예요? 거기는 10억대. 10억 초반. 그죠? 네. 그럼 어디다 가셔야 돼요? 신촌이요. 답 나왔네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 두 아파트 중에 어느 아파트가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 고민될 때는 주변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또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고민하신다면 이런 방법으로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신다면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꼭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정말 민족의 대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모일 때 되면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부동산 이야기 빠지지 않고 또 등장할 텐데 그 전에 전문가와 함께 내 부동산 지식 좀 탄탄하게 쌓아서 가신다면 아마 다른 친지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 더 귀담아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 예정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내일 제가 이제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이후의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도심권이라던가 이제 강남권, 그러니까 상급지 위주로 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그래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내가 어떤 입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시세 차익이 틀려집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 각 지역에 뉴타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뉴타운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중에서 가장 비싼 한남 뉴타운이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뭐 13억 이상.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한 10억.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입지가 안 좋은 아까 북아연 뉴타운 같은 데는 프리미엄이 7, 8억 선. 그다음에 이제 강북 지역으로 가면 프리미엄이 1억인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정비 사업을 바라보고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지에 따라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프리미엄이 1억 붙었다. 이건 잘못된 투자죠. 투자 잘못하신 겁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10년이면은 이자는 붙어요. 그 정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키려면 나중에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도 아까 장인 뉴타운이 좋아요, 아이언 뉴타운이 좋아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두 아파트가 향후에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도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비교해서 내가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수월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투자론에 대한, 투자 방법론에 대한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십시오.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고민 아직도 남아있다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